자, 안녕하십니까. 앱 프로그래밍 수업 8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차까지 좀 T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준점을 잡았던 거는 모션, 그러니까 위치 센서였어요. 그러니까 GPS라든지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센서죠. GPS 센서니까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다음 추가적인 센서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주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제들을 다 제출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리미리 내신 분들도 계셔서 보고 있으면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부족한 부분, 아마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해봤다 안 해봤다 라는 개념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보시다 보니까 이런 외부 API를 쓰시는 거 재밌지 않으셨나요? 즐겁게 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만 봐도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이번 주차도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겁니다. 센서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션 센서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모션 센서. 일종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오늘 드리는 과제도 나름 재미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재밌는,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하네 라고 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센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센서의 분류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위치 센서는 사용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모션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션 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값들이 무엇인지,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가속도가 있고 자이로스코프 센서, 자이로 센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구현 실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네 가지, 중력, 가속도, 직선 가속도,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요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은 각각을 나누어도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모든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이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것을 다룬다 라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찾고자 한다라면 아시죠?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언제든지 자주 접해야 되는, 즉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맞도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사이트를 계속 탐지를 하시고 관찰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서칭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센서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아까 봤던 센서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게 될 거고, 2교시, 3교시는 저하고 구현을 해 나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즉 장치에 하드웨어를 통한 센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센서죠. 우리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바라봤을 때의 센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센서를 구분 짓기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모션 센서, 그리고 환경 센서, 마지막으로 위치 센서. 위치 센서는 우리 이미 T맵 샘플에서 그리고 그 전에 로케이션에 대해서 사용할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거. 그래서 모션 센서를 보면요,
정의를 내리기를 스마트폰의 세 가지 축에 따른 가속도와 회전력 정보를 측정하는 그러한 센서다. 회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 센서는 뭐 시간이 허락을 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온도라든지 기압, 조도, 습도 등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말하게 됩니다. 뭐 조도 센서는 많이들 사용하죠. 전화를 하다가 귀 가까이 되면 어두워지면은 화면을 끄죠. 다시 밝아지면 화면을 켜고,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모션 센서에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 직선 가속도 센서,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센서,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니고 XYZ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즉 스마트폰을 놨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좌우 쪽으로 흐르는 게 X축이고요, 상하로 지나가는 게 Y축이고, 휴대폰을 바라봤을 때 앞, 뒤로 오는 게 Z축에 해당되는 값이다. 즉, 이 XYZ축의 값을 이용해서 폰의 상태, 즉 이동인지, 회전인지 등등을 센서의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 정보는 각 모션 센서에 따른 상태 값으로 확인을 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혼돈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지 않죠? X, Y, 앞뒤로 Z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폰을 기울였을 때 그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션 센서를 봤을 때 첫 번째 중력 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력 센서를 보면은 정의를 내리면 중력 가속도에 대한 값을 반환하는 센서다. 중력 가속도 값을 반환하는 센서. 자, 여기 가속도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혼돈이 올 수 있는데요. 중력 가속도가 원래 정확한 말입니다. 단순히 중력 센서가 아니고, 가속도 센서는 또 따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 이거는 우측은 개발자 사이트에서 센서들의 정보들 타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타입 그래비티에서 센서 이벤트 안에 밸류 0번, 1번, 2번에 따라서 X, Y, Z 값을 줘요. 그래서 X축의 중력, Y축의 중력, Z축의 중력 값을 나타내는 센서를 말합니다. 이 센서 정보들은 중력 정보를 표시를 하고요. 이러한 센서가 아까 제가 말할 때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했는데, 가속도 센서와는 차이가 있어요. 가속도 센서와는 차이가 있는데 뭘 말하냐? 중력에 해당되는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값도 포함하지 않는 값을 중력 센서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즉 지구의 중력처럼 중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XYZ의 총합, 중력의 총합은요 9.81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9.81, 이게 표준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YZ 중에서 Z에 해당되는 값이 9.8이라면은 스마트폰은 그냥 평면에다가 눕혀놓은 상태, 즉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폰을 중력 센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평을 계산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력 총량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루트로 씌워서 이 값이 중력 총량이고, 총량 값은 9.8 정도가 나와요. 대략 거의 대부분 9.81 정도 나옵니다. 표준값이에요. 그래서 각 축으로부터 받은 중력을 합한 중력의 총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중력, 총량.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센서. 가속도 센서입니다. 이번엔 센서 타입이 타입 액셀러미터입니다. 이것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표에서 가지고 온 정보입니다. 표에서 가지고 온 정보인데, 먼저 가속도 센서를 정의를 내리면 직선 방향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다. 즉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벡터 형태의 값을 인지하는 그러한 센서를 말하게 된다. 실제로 위치 이동 이외에 곡선 이동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곡선 이동, 즉 X부터 Y까지 오는데 꼬불꼬불 와도, 뱀처럼 옆으로 기어서 와도 현 위치부터 이동한 위치까지만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선 이동은 감지하지 못한다. 가속도 센서는요. 그래서 위치 이동만 계측을 하고 트위스트, 즉 꽈배기 형태의 움직임 등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정보와 혼합을 하게 되면요, 이 가속도 센서의 값을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값하고 혼합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꽈배기 같은 것은 움직임이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럼 미리 언급하고 넘어간다라면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잠시만요, 제가 저걸 안 해놨네. 줌 좀 키고요. 줌. 그래서 보시면은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회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력을 나타내는 센서다.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도 센서의 센서 정보들은요, 중력 가속도와 관련된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중요한 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우측에 있는 거 참고를 확인해 보면 이것도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타입 액셀러미터 했는데 여기 X, Y, Z의 값이 존재를 하죠. 이거 값들은 X축, Y축, Z축의 가속력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가속력 안에 옆에 괄호에 보시면 중력 값을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의 중력 값들과 실제 이동 값이 같이 포함돼서 계산된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력이 없는 중력 값을 배제시켜야지만 실제 가속도 값만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코드 내에서 중력 값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빼버리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겠죠. 이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중력을 뺀 가속도 값만 얻고 싶어, 우리가 계산을 직접 다 해서 써야 돼, 이렇게 안 하겠죠. 안드로이드에서 친절하게도 중력의 값을 제거한 센서의 값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직선 가속도 또는 선형 가속도라고 말하는 이 센서가 있는데요. 아까 네 가지 중에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직선 가속도라고 말하는 이 센서의 값이 바로 가속도 값에서 중력 가속도를 제거한 가속도 센서를 말하게 됩니다. 센서 값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선형 가속도, 리니어 액셀러미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입 리니어 액셀러미터요.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제외합니다.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중력을 제외했다. 중력 제외. 아까 같은 경우 중력 포함이었죠. 그래서 중력을 뺀 상태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선형 가속도, 직선 가속도, 리니어 가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살펴봤던. 따라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중력 가속도 값을 상쇄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계산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선형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하면은 구성할 필요 없다. 구현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게 타입 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이라는 요 가속도 센서를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센서 정보는 가속도 센서의
중력 값을 제거한 XYZ의 값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형 가속도 센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이로스코프 센서입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 정의를 내려준다고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회전값, 회전 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자이로스코프. 자이로 센서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즉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각도를 가지고 있다. X축으로 얼만큼 기울었다. Y축으로 얼만큼 기울었다. Z축으로 얼만큼 기울었다라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장치의 평행 상태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즉 아까는 가속도 센서로 계산해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중력 센서로 그 수평지를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면은 바로 수평 상태, 평행 상태 등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언제 활용을 하게 되냐면요. 운동하는 물체의 각도를 계산하는 센서다. 구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기준축에 대한 기울기를 측정하게 된다. 즉 XYZ를 놨을 때 좌우 X, 상하 Y, 그리고 이렇게 앞뒤 Z라고 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울기 값들 얼만큼 기울었는지, 자 X축의 폰이 앞뒤가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자 앞뒤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데 이 정보값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센서가 제공해주는 정보값들을 보면은 각도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가속도 센서와도 차이가 있을 텐데, 가속도 센서에서는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중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직선 이동은 이해하는데 트위스트 이동이라든지 회전 이동은 이해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XYZ축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회전을 하거나 회전율을 감지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즉 배를 예를 든다면 배에 조타를 할 때 배가 이동을 하면서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그란 구체 내에 이렇게 판때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침판처럼 생긴 게 있어서 이게 수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원이 기울기를 위로 또는 아래로 기울기 나오고 방향을 틀고, 이것도 역시 자이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센서들을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센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1교시는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기술적인만 얘기만 했습니다. 이 기술은 무엇이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성품만 채워 넣은 상태에서 마무리 짓고요. 2교시부터 그 프로젝트에다가 어떻게 코드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자, new android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next 하시고요. 자, 우리가 작업할 것은 이제 모션 센서죠. 모션 센서 4가지를 다 확인해 볼 겁니다. 따라서 모션 센서 샘플, 저는 이그젠플로 하겠습니다.
모션 센서 example로 진행을 해 볼게요. 피니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일단 폰트는 좀 이따 키워 드리겠습니다. 키워서 작업을 하고,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자, 한 가지 주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폰트를 키워야 되나요? 그럼 잠시만요. 아마 이 정도 키우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 허가권이라는 게 있었죠. 허가권이 필요하냐? 다행히도 모션 센서에서는요 허가권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센서의 값을 제가 얻어가기만 하지 그걸 갖다가 하드웨어에 어떠한 값을 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센서가 제공해주는 값만 내가 읽을 수밖에 없지 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위치 정보는 그렇게 하지? 네,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위치 정보는 임의의 조작을 하거나 위치 값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하게 되면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모션 센서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값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얘는 허가권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뭐요? 매니페스트 파일 변경도 없고요. 허가권 작성 코드도 필요 없습니다.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이 하나 안에다가 모든 작업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간다면, 자, 익스텐즈 했는데요, 필요한 거 하나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좀 키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본다라면은 센서를 클래스로 따로 관리해도 되고요, 센서 정보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바로 센서 정보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 안 되죠. 따라서 임플리멘트를 하나 할 겁니다. 임플리멘트 하셔가지고요, 센서 이벤트 리스너를 임플리멘트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자, 나머지 그러면 당연히 임플리멘트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요? 그쵸? 얘는 오버라이딩 시켜줘야 되는, 즉 임플리멘트 해줘야 되는 메소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구현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지금 해볼까요?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던가, 예, 그럼 임플리멘트 메소드라고 나오죠. 또는 여기서 Alt 엔터 하시면 임플리멘트 메소드라고 안내 문장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누르시면 되겠죠. 자, 다시 Alt 엔터 임플리멘트 메소드 하면은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딱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센서 체인지드, 즉 센서의 값이 바뀔 때 호출되는, 예, accuracy changed, 빈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요 두 가지 함수를, 메소드를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쵸, 오버라이딩을 해줘야겠죠. 두 개 선택되어 있으니까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은 센서 체인지드와 accuracy changed 두 가지 메소드가 오버라이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 이벤트 안에 센서의 변화된 값이 이벤트를 통해서 다 콜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에서 어떠한 값인지를 판단하고 해당 x, y, z 값을 읽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XML 부분도 편집을 이쁘게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메인 이렇게 기본 구성만 먼저 만들어 놓고, 이번 시간은 마치고요. 2교시부터 코드에 대한 구현 부분, UI부터 진행을 해서 센서 정보를 얻어와서 출력하는, 그리고 센서 값의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총량을 계산하는 그런 코드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센서 값을 얻어오는 데만 사용하지 실제로 어디다가 쓰는 것은 즉 응용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응용표는 다양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과제로 드릴 곳에 응용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1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 구현 코드로 만나 뵙겠습니다.